5장, 페이퍼클립 2개. 오웬이 방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오웬이 교육하났을 때 프랭클린은 방문을 노크하고 문틈 사이로 빼꼼히 일부러 내밀었다. 오웬은 컴퓨터와 방송용 담배를 올려준 책상을 침대 밖과 동의선상에 있는 벽에 붙여놨다. 방송 배경에 사물이 없어 화면에 보이는 방이 실제보다 넓어 보였다. 오웬은 방바닥 테두리를 따라 싸구려 LED를 달았다. 무지갯빛 불빛이 LED 위를 달리며 방 안에 있는 오웬을 겨우 알아볼 수 있게 해줬다. 프랭클린이 문을 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웬은 방금이 나왔다며 어둠 속에서 기지개를 켰다. 안방에서부터 찾아볼 거니까 혹여나 있다가 방송하다 시끄러움 이야기해. 오웬은 말 대신 얼굴 위로 커다란 동그라미를 펴려고 했다. 프랭클린은 문을 닫기 전 오웬이 제시카가 집에 있냐고 물었다. 프랭클린은 제시카 방문에 잠시 귀를 대고는 다시 오웬에게 돌아와 제시카는 방 안에 없다고 답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웬이 작은 표효를 내지었다. 간만에 방에 나서 방송할 수 있는 날이구만. 프랭클은 오웬 방문을 닫고 안방으로 향했다. 프랭클은 눈을 감고 안방에 들어왔다. 앞이 보이지 않는 프랭클은 자연스럽게 침대를 지나 서랍장에 갔다. 프랭클은 눈을 뜨고 서랍장을 열어 확인했지만 코카인이라고 보일 만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 순차적으로 프랭클은 마지막 서랍장을 당겼지만 마지막 서랍장은 개방을 완강히 거부했다. 프랭클은 마지막 서랍을 몇 번을 당겨보다 서랍 열기에 실패하고 나서야 마지막 서랍에만 있는 열쇠 구멍을 발견했다. 그는 열쇠 구멍을 검지손가락 끝으로 만졌다. 이 열쇠 구멍을 위해선 보통보다 작은 크기를 가진 열쇠를 찾아야 했다. 프랭크는 가만히 방을 둘러봤다. 미울 부부가 사용했던 안방은 수많은 공간이 나눠져 있었다. 프랭크는 찾아보고 있는 침대 옆 서랍에서부터 침대 밑과 옷장까지 모든 공간이 크고 작은 수납 상자들로 채워져 있었다. 덕분에 안방은 원래 크기보다 더 넓어 보였다. 넓은 안방에 주저앉은 프랭크는 수많은 수납 상자들을 쳐다보고 한숨을 내뱉었다. 이윽고 프랭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현관문 근처에 있는 열쇠그릇을 확인했다. 자잘한 열쇠들이 섞여 있었지만 서랍 열쇠에 맞는 작은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간단한 열쇠 찾기 시도에 실패한 프랭크는 하품을 하며 주방으로 갔다. 프랭크는 습관처럼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가 커피 메이커 전화를 누르자 커피 메이커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친 소리가 들렸다. 점심부터 눈을 뿌려대는 먹구름 덕에 온 집안이 어두웠다. 누구도 불을 켜놓지 않아 주방에서부터 흘러나와 거실로 침입하려는 불빛은 어색하게 중단됐다. 집안의 감정은 침묵은 창문 밖 덤불에 쌓인 눈소리도 들리게 했다. 프랭크는 창문 밖을 보며 먹물처럼 어두운 커피를 머금자 따랐다. 커피 지어지는 졸렬한 소리를 내며 머그만으로 커피를 한 입 시켰다. 하얀 머금잔에 커피때가 묻어 적정선을 만들어 놓았다. 프랭크는 그 선에 맞춰 커피를 따랐다. 프랭크는 우유와 사탕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프랭크는 식탁에 앉아 유튜브로 잠긴 사람 연애법을 검색했다. 프랭크는 여러 동영상 중 짙은 오렌지 머리와 수염을 가진 남자를 설명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서랍 자물쇠 따는 법을 설명한 남자는 얄쌍한 팔에 대비된 볼록 나온 배와 하얀 피부에 수많은 트러블을 가지고 있었다. 강치한 수염이 그나마 피부 염증을 가렸다. 그는 한쪽 코가 막힌 목소리로 가장 기본적인 원료부터 설명했다. 열쇠 구멍 안에는 작은 쇠막대가 수직으로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쇠막대들은 다시 작은 막대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각각 다르죠. 자물쇠랑 겨우 열쇠를 넣어서 서로 길이가 다른 막대들이 가진 접점들을 모두 일렬로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죠. 그는 종이에 자물쇠 내부를 그려 설명했다. 도자기처럼 하얀 남자나 결국 필요한 건 페이퍼 클립 2개뿐이라며 페이퍼 클립 2개를 검지와 엄지로 집어 카메라 앞에 댔다. 그는 페이퍼 클립 2개를 각급했다. 그는 첫 번째 클립은 열쇠 구멍 속 새 막대 중 바닥을 평평하게 깔아주는 역할이고 나머지 하나는 막대를 구성하는 2개 중 막대들이 있는 빈틈을 찾아 일렬로 정리시키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평평하게 펴진 클립 2개를 서랍 자물쇠 안에 넣었다. 그가 평평한 클립 하나를 자물쇠 밑에 넣고 그 위에 다른 평평한 클립을 넣었다. 그는 차분히 위쪽 클립을 펴근대며 끝까지 두 번째 클립을 넣기 위해 노력했다. 가뜩이나 하얀 피부를 지닌 동영상 속 주인공 얼굴이 쉽게 다운빛으로 물들어버렸다. 이윽고 그가 쥐고 있던 클립들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그와 동시에 얼굴에 몰려있던 압력이 빠져나갔다. 동영상을 담은 프랭클린은 방황으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저기 방에서 공허하게 강의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프랭클린은 강의 채팅창을 열어봤다. 아직 프랭클린을 찾는 메시지는 없었다. 그는 강의를 뒤로하고 책상 서랍장을 열었다. 프랭클린은 정리되지 않은 서랍장 안으로 손을 넣고 욕조에 들어간 어린아이처럼 서랍을 대충 휘젓기 시작했다. 마치 물의 요정이 프랭클린 손을 간지럽히듯이 매끈한 표면을 가진 플라스틱 사무도구들이 그들을 휘젓는 손에 스쳐 지나갔다.
한참이나 혼란스러운 서랍에서 뛰노던 프랭클린은 마침내 손톱과 같은 작은 종이 상자에서 페이퍼 클립을 발견했다. 그는 그가 서 있는 방과 서랍을 번갈아 보며 찾다. 그는 서랍에 닫았다. 프랭클은 마지못해 침대 이불을 정리했다. 이불 위로 윌리스가 만든 동상이 뭉긋 솟아올랐다. 프랭클은 페이퍼클립 2개를 펴서 긴 쇠칭 2개를 만들었다. 프랭클은 평평한 페이퍼클립 중 한 개를 동물산처럼 열쇠 구멍 가장 밑에 넣어 열쇠 속 세막대들 가장 밑부분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나머지 페이퍼클립을 중간쯤에 넣어 쇠기둥들 사이에 있는 빈틈을 찾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프랭클은 영화에서 나오는 좀뚜루만큼 쉽게 성공하지 못했다. 자꾸만 위쪽 클립이 막대들 사이 빈틈을 일렬로 만들지 못했다. 이내 프랭클은 연신 손목자질을 하며 공기를 그가 입고 있는 옷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방 안 난방기가 켜져 있나 확인해보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안방에 난방을 켜놓은 사람은 없었다. 안방 문 뒤로 넉넉하게 오웬이 진행하는 방송 소리가 들려왔다. 오웬은 어찌나 열변을 토하는지 두꺼운 나무문을 통해서도 그 소리가 진동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상기요, 이건 진짜 문제예요. 밴쿠버 사람들은 누구나 알겠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밴쿠버에 눈이 오면 가짜 눈을 모아서 tum바람만한 눈사람을 만들며 다들 기뻐했다고요. 안 그래요, 브리아나? 오웬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내며 열변을 토했다. 이어 브리아나는 자기 의견을 공개하며 이상기호뿐만 아니라 이에 무관심한 기성세대들 대해 공격적인 견해를 나눴다. 맞아, 생각해봐. 자기들 누릴 거 다 누렸지. 프리온가스다 아무 생각 없었던 세대라고. 환경을 환경대로 파괴하고 거기서 얻은 이득으로 돈을 독점한 다음 집값을 미치도록 삐어게 만들었는데 월급은 올릴 생각도 안 해. 그래 놓고서는 그 월세도 못 내는 Z세대가 일머리가 없다고 맨날 비난한다는 게 말이 돼? 그녀는 Z세대를 말하면서 잼과 지 사이 발음이 엿가락처럼 길게 늘려 조절을 내뱉었다. 한참을 그들이 하는 얘기에 집중하는 프랭크는 다시 열쇠 방자 영상을 봤다. 짙은 오렌지빛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가 열쇠를 열려고 시도하며 얼굴이 다시 붉어지는 모습을 보고 프랭크는 다시 자리 잡았다. 프랭크는 어깨와 몸을 한번 털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어깨 사이에 있는 접점을 찾아낸 뒤 흔들던 위쪽 페이퍼 클립이 조금 더 들어갔다. 어느새 프랭크는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마를 따라 내려오는 땀이 프랭클린이 쓰고 있는 안경다리에 묻었다. 열쇠에 손이 묶인 프랭클린은 땀을 닦아내지도 못하고 대충 고개를 흔들어 땀을 떨어뜨리려 했다. 프랭클린이 몇 번이나 오른쪽 팔을 흔들며 페이퍼 클립의 설명대로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던 중 드디어 바닥을 고정하던 페이퍼 클립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프랭클린은 눈꺼풀이 화들짝 치켜세웠다. 프랭클린은 열쇠 구멍을 페이퍼 클립으로 돌려놓고도 자물쇠가 끝까지 돌아간 건지 확인하느라 몇 번이고 힘을 줘서 페이퍼 클립을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더 이상 시계 방향으로 자물쇠가 돌아가지 않자 프랭클린은 서랍 문을 열어봤다. 서랍은 탄성을 잃은 고무줄처럼 힘없이 열렸다. 서랍 안에는 쉽게 읽을 수 없는 한자로 박힌 서리와 서류 봉투들이 있었다. 쌓여있는 문사더미를 뒤집던 프랭클린은 황급히 두 손으로 어느 물건을 완전히 감싸 안았다. 랩으로 감싼 휴대용 성경만한 물건이 프랭클린 두 손에 들어왔다. 뭐라도 찾은 거 있어? 프랭클린이 사과처럼 목을 수축해 귀를 돌아봤다. 오웬이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문에 기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보험이나 금융서류 같은데 한번 읽어볼래? 프랭클린은 눈앞에 있는 서류 몇 가지를 들어 오웬에게 보여줬다. 형이랑 나랑 둘도 한자 줄인 도인이 개긴 이거 잘 알면서. 그렇게 섬세하고 꼼꼼하게 한문을 잘 읽었으면 우리 중에 한 명은 못해도 UBC에 가서 뭐라도 안 했겠지. 오웬은 프랭클린이 건넨 문서 하나를 집어서 주물있더니 돈과 관련된 서류일 거로 추측했다. 오웬은 손가락으로 금융을 가리킨 한자를 가리켰다. 아니 투자든 보험이든 뭔가 계획을 하려면 밴쿠버에서 유명한 곳에 다듯이 엄마 아빠는 뭐 이걸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이랑 계약한 거야? 오웬은 프랭클린에게 다가가 건네받은 서류를 돌려주었다. 오웬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다 갑자기 프랭클린을 뒤에서 감싸았다. 그리고 오웬은 프랭클린이 계속 속삭였다. 근데 형 손 안에 있는 건 뭐야? 프랭클린은 장난을 친 오웬에게 저리 가라며 그를 밀어내고 그가 찾은 물건을 꺼내보였다. 뭐야? 설마 이거 그거야? 오웬은 프랭클린이 쥐고 있는 랩핑된 물건을 들었다. 생각보다 무측해낸지 오웬은 물건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그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옮겨보며 무게를 짐작했다. 못해도 대체 10파운드 될 것 같은데? 핑크 단면보다 무거워. 그때 오웬과 같이 팟캐스트 호스트를 맡고 있던 브리아나가 스피커를 이용해 오랫동안 오웬을 꾸짖었다. 오웬 이 미친놈아. 쉬는 시간 10분이라며. 이미 다 지나갔다고 빨리 와. 오웬은 소리를 듣자마자 프랭클린에게 잇따라 얘기하자며 물건을 건네고 부인한테 방으로 끼어 들어갔다. 프랭클린은 그 자리에서 서랍 옆 침대에 기대었다. 그는 오웬이 수사인 길을 몇 번이고 문질렀다.